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 문제가 이제 28회하고 31회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28회 문제는 이제 틀리라고 낸 문제가 두 문제가 있고요. 그럼 나머지 31회는 이제 어려운 문제지 틀린 문제들은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고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이제 또 특징. 자 오늘 오실 때 지난주 문제 보고 왔어요? 보고 왔죠? 그 문제가 비슷한 게 아니고 거의 똑같아요. 근데 제목이 똑같아 언제나. 그래서 뭐냐고 하면 보세요. 막 특이한 문제는 많으면 두 문제예요. 많으면 두 개고 언제나 기존 문제 반복입니다. 계속. 자 보시고 하나씩 볼게요. 일단 1번. 1번은 이제 요 문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지적 측량 절차에 관한 문제. 이제 절차에 관한 문제고. 자, 절차 파트고. 자, 이제 또 보세요. 자,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과 측량 검사 기간. 문제 딱 제목 줄거야죠. 지적 측량이 이제 우리 이제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 돼 있고, 첫 번째 기준요 설치 안 하고 빼고. 자, 그다음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해서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40일로 정했다. 40일. 여기 이제 요거 나왔죠. 합의하여 정했다. 협의로 정할 때는 측량 기간은 전 기간에 얼마? 4분의 3. 검사 기간이 4분의 1. 그럼 이제 측량 기간 며칠? 30일. 검사 기간이 10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1번. 자, 이제 2번. 다 맞았죠? 다 맞으시고. 자, 확인. 자, 보세요. 그럼 측량 기간, 검사 기간은 종류가 세 가지죠. 자, 첫 번째. 당사자 신청했을 때는 측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일. 그럼 이제 앞으로 시험 지문에 무슨 측량한다 뜨면 기본이 이제 5일과 4일이에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준점 나오면, 기준점은 몇 개 기준? 15개까지는 4일.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을 추가한다. 그 두 번째고. 세 번째 협의로 정할 때. 협의로 정할 때는 측량 기간은 전 기간의 4분의 3. 검사 기간이 4분의 1.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1번. 요거 이제 다 맞으라고 내 문제였어요. 자, 다 맞았고 이제. 하나씩 죽이면 돼. 다 죽이지 말고 하나씩 그냥. 자, 두 번째 2번. 요것도 이제 보시면 지목의 종류 물어보는 거. 우리 지목 종류 몇 가지죠? 28가지. 명칭 다 알고 있죠? 그 문제요. 그래서 여기서요. 자, 문제 제목. 자, 지목의 종류 딱 나왔고. 자, 첫 번째 선로용지는 없죠. 선로용지 아니고 철도용지 그래야지. 체육용지는 있고, 창고용지 있고, 철도용지 있고, 종교용지 있고, 항만용지 없죠. 항만은 뭐예요? 잡종지 그래야지. 공항 및 항만. 여기 이제 잡종지고.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이다? 자, 5번 됐고. 그 다음 이제 하나 아울러서 이제 뭐 이건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이제 칠판 좀 보세요. 지목 종류 몇 가지 있다고요? 28가지. 자, 근데 이렇게 하세요. 지목을 잘 보면 어디에는 용지란 말이 있고요. 어디는 용지란 말이 없죠. 그래서 용지라는 지목이 요 붙는 단어가 9가지가 있어요. 자, 무슨 용지. 자, 떠올려 보세요. 탤런트 3명인데 제일 처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누구? 최수종. 자, 체육용지, 수도용지, 종교용지, 최수종.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장학철. 자,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또 하나 있어. 엑스트라, 주창목이라고. 자, 주가? 네? 그렇지. 주유소 용지지. 주차장은 차잖아, 그냥. 주유소 용지. 그 다음에 이제 창고용지, 목장용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렇게 외워놓으세요. 이제. 무슨 용지.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탤런트 3명.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최수정, 그 다음에 장학철, 또 하나가 주창목.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용지가 이게 그 시험 아시죠? 감정평가사 시험. 거기 시험 나왔어요.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다음 지목 종류가 틀린 것은 나오고요. 공원 용지 이렇게 나왔어. 공원은 그냥 공원이지 용지가 아니지. 이렇게 이제.
그렇게도 시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용지 붙는 거 3개. 첫 번째가 최수종, 장학철, 주창목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2번과 같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3번은 이제 자 찍기 연습 문제예요. 요건 이제 자 일종의 틀려고 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충분히 뽑아낼 수 있어요. 자 무슨 장부 이름이 뭐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좀 찍어보세요. 자 그럼 명칭이 지금 지상경계점 등록부니까 여기는 뭘 적어줘야 돼요? 경계점에 대해서. 그럼 이제 따져보자고요. 첫 번째 경계점 표지 설치 사유 뭐 이런 거 적을까요? 두 번째 경계점의 사진 파일 어디 어떤 모양이다 이거 적어야겠죠. 이제 2번 3번에 이제 경계점 표지의 보존 기간. 자, 경계점 표지 보존 기간은 얼마일까요? 소유권이 없어져? 여기 영구 보존이지 뭐. 또 설치 비용 얼마짜리다. 그렇죠? 제조 연월일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답 2번이고 대신에 이렇게 하세요. 지금 명칭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죠. 자, 그럼 실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현재 지금 자 뭐죠?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있죠.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어요. 그럼 경계를 새로 정해 안 정해? 그때 만든 장부가 저 장부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하세요. 경계점에 하나 등록시키고요. 그거 하세요. 특이하게도 지금 명칭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인데 특이하게도 뭘 적어놨다. 그거 알아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지목을 적어놨어요. 지목도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을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이제 그건 이제 책에 줄 하나 긋고 갈게요. 우리 서브노트 잠깐 보시면 요건 확인 한번 하고 와야 돼. 요거 정도는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브노트는 이제 16페이지 먼저 보시고 16페이지 양가로 4번 제목에 줄 그세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나왔고 작성 관리는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한다. 그거 알아야 되고 거기서 이제 동그라미 4번을 별표 치셔야 돼. 동그라미 4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이게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유 말씀드릴게. 이제 보세요. 제가 요건 지금 지적사 사업 다시 합니다 그랬죠. 자 그럼 이렇게 했죠. 현재 우리나라는요 토지가 지목이요 실제랑 공부가 많이 불일치해요. 그럼 이거죠. 장부 새로 만드는 김에 경계 확인했으니까 아울러서 이제 모두 조사해봐라. 지목도 같이 조사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 요거 이제 지금 제목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인데 특이하게도 뭘 적어놨다? 지목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게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명칭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보시고 그다음 이제 4번. 4번은 이제 또 이제 문제 제목 뽑아내야죠. 자, 문제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여기는 제목이 이제 토지의 등록 파트. 요거죠, 이제. 토지의 등록. 자, 옳은 것은 또 옳은 것이네요. 또 좀 고쳐야 되겠네. 1번. 지적 홍보에 도가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서 승인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하나 구분할게. 자, 우리가요 토지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하죠? 국장. 문제는 뭔가 하면 국장이 모든 토지 표시를 등록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이제 그렇게 이해하세요. 다시 첫 번째 토지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하고? 국장.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이제 그래서 1번은 답이고 2번 자 지적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서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도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X. 왜 X? 토지 이용 계획이 아니고 토지 이동 계획 그래야죠. 토지 이동. 동자를 이제 하나 딱 바꿔놨어요. 용자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시험에 요거 빈출 지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정확히 하면 이렇게 했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 되겠지. 정식 명칭은 이제 줄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지 이동 계획되고. 3번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 변경 사유와 지번 변경 대상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여기 이제 3번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지번 변경. 자, 지번 변경은 누구 권한이에요? 자, 보세요. 내 토지가 지번이요. 내 토지 지번이 444에 44야. 기분 좋아, 나빠? 나쁘죠? 소환체 닦아서, 야, 지번 이게 뭐야, 바꿔줘. 신청하면 바꿔줘요? 안 바꿔주죠. 그러니까 지번 변경은 누구 권한? 지적 소관청 권한이죠. 소유자가 신청할 사항이 아니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X 되고. 그래서 이제 그 3번도 X. 그래서 이제 3번 질문은 이제 지번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4번. 자, 지적 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줄 그세요.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토지를 우리가 이제 토지를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지목을 바꿔요, 말아요? 안 바꾸죠. 무슨 원칙? 맨날 주지목이야, 맨날. 무슨 원칙? 영속성의 원칙. 일시 사용 불변의 원칙. 오케이, 이제. 틀린 거 아닌 게 어디야? 그럼 됐어. 근데 이런 거 나중에 이제 9월, 10월 달 반복하면 입력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5번.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구에 동하는 지역의 일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자, 이제 0.1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이렇게 와야죠,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보세요. 600분의 1은 100단위적이죠. 한 여기 가세요, 이제. 여기 제목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하는 지역대 있죠. 자, 문제는 뭔가 하면, 현재요, 우리나라는 경계점 좌표 시행적은 대부분 축척이 500분의 1이죠. 자, 대부분 그랬어요. 모두 다 아니죠? 그럼 만약에 경계점 좌표 시행적인데 축척을 6,000분의 1로 그렸어요.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럼 문제가 보세요. 경계점 좌표 시행적인데 도면 축척이 6,000분의 1이에요. 이렇게 나왔으면 면적 계산할 때 면적을 100단위로 계산해요? 1000단위로 계산해요? 100단위로 하는 거야. 요 말이 포인트예요, 요 말이.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경계점 좌표 시행적은 면적 불문하고, 축척 불문하고, 언제나 100단위예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시험 내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경계점 좌표 시행적은 축척 불문하고, 언제나 100단위로 계산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4번 문제 괜찮은 문제예요. 괜찮은 문제고, 우리 잠깐 확인만 하고 와야지. 어딘가 하면, 그 2장 제일 앞에 있어요. 2장 제일 앞에. 자, 8페이지. 올해 또 위에 한 문제 나올 거예요, 8페이지에서. 자, 이제 볼게요. 첫 번째, 토지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하고? 국장. 실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저 소관청에서. 그럼 소관청에서 이제 직권으로 토지를 조사 측량할 때 무슨 계획을 세우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세우고, 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원칙은 시군구 단위다, 읍면동 단위다. 시군구 단위다. 그렇게 됐대요, 이제. 됐고. 그 다음 또 이제 토지 이동 현황 조사할 때 나오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는 거 단어 중에 하나가 올해 또 이제 답으로 뜰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토지 등록은 매년 시험 나와요. 기본사항이고. 4번도 이제 다 맞았지요? 자, 됐고, 이제 5번. 자, 5번 이제, 자, 축척 변경 나왔고요. 우리 수업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축척 변경은 매년 시험 나온다 그래서요. 나오고, 또 가로놓기. 주로 날짜 물어보겠죠. 자, 첫 번째, 지적 소관청은 축척 변경을 하려면 축척 변경 시행적의 토지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고?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축변위의 의결을 거친 후에 누구의 승인을 받아라?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받아야 되겠죠. 첫 번째고, 두 번째, 축척 변경 시행적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로부터 며칠 내 30일 이내에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요 하나 줄 보세요. 소유자 또는 점유자예요. 이거 하나 알아야 되고. 그래서 경계 표시한다. 며칠 내? 30일.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됐고. 자, 이제 칠판 좀 보시고. 자, 축척 변경은 맨날 우리 보던 날짜 또 한번 이제 확인을 해야죠.
서브노트는 거기 이제 절차도 딱 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장에서 39페이지 딱 펴주시고, 자, 확인만 또 하고 갈게요. 자, 다 이제 외우고 있어야죠. 앞에가 이제 축척 변경, 뒤에는 청산. 첫 번째, 축척 변경 시행 공고 기한은 얼마? 예? 20일. 소유자의 경계점 표시문은 30일. 요게 기준 20, 30 잡고 넘어와서 청산금 공고 기한은 줄어들어서 15일.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20일. 통지가 왔는데 청산금이 마음에 안 들어. 이시정해야죠. 얼마 이내에 누구에게? 1개월 이내에. 그렇지. 지적 소관청이 하고.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에 누가? 1개월 이내에 축변이가. 금액이 정해졌고, 그 다음 이제 청산금 납부해야죠.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지급해야죠.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20, 30, 15, 20. 1월, 6월 됐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축적 변경할 때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아라? 3분의 2 이렇게 있고. 축변이에는 소유자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20, 30, 15, 20. 3분의 2, 2분의 1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날짜 정확히 이제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특징 말씀드리면 작년 시험에요. 한 해 시험에 축적평이 3문제 나왔어요. 한 해에 3문제.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은 1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 나오면 또 이제 날짜 위주 물어보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5번은 꼭 이해하셔야 돼. 됐고. 그다음 6번. 6번도 이제 매년 시험 나온 사항이에요. 지목. 그리고 지목은 보통 한 해 2문제. 여기도 2문제죠? 아까 지목 종류 나왔죠? 이거죠. 2문제 나온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목 파트도 이제 2문제니까 정확히 봐야 돼요. 자, 이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고, 옳은 것. 1번,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배설의 부지는 뭐로 한다? 수도용치. 이제 포인트. 수능이 꼭 요 말이 와야 돼. 물을 정수하여. 요 말이 와야죠. 정답은 1번. 제가 28회 때 시험 보러 갈 때 그랬어요. 수동주의 무조건 찍으세요. 답입니다. 라고 했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요거 전에 맨날 그거 나왔거든요. 유지와 국어 맨날 물어봤거든. 여기가 이제 수도가 나올 차례였어요. 이렇게 이제 답이고. 2번 산업집적활성화법 등. 자, 뭐 법률 외우지 마시고. 자, 그다음 그 뒤에 간접령에 따라 요 말해야죠. 간접령에 따라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자, 이제 보세요. 법령에 따라서 공장부지가 조성이 됐죠. 지목은 뭐다? 그렇죠. 공장용지 그래야지. 산업용 이런 거 없어. 또 하나 이제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법령에 따라서 공장부지가 조성이 되면 공장용지로 했죠. 자, 무슨 원칙? 또 주지 먹다. 무슨 원칙?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이제 공장부 조성했으니까 지목은 뭐다? 공장이다 그 말이지. 공장으로 따라가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명칭 좀 아셔야 돼 이제.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 요것도 즐겨 뜨는 지문이에요. 됐고. 3번. 자, 물이 고이거나 상시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등의 토지와 자, 줄 긋고 그 뒤에 줄 그세요. 연안고를 재배하는 토지 이렇게 나왔어요. 연안고를 재배하는 토지 이렇게 나오면 지목을 못 정해. D가 XX.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와야죠. 연안골이 자생하는 그래야지. 자생하는. 또 하나 D에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이렇게 돼야지 이제. 그래서 요 3번 X.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앞에는 유지가 맞죠. 이상 없고요. D가 문제인데 연안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 이렇게 나오면 지목을 못 정해요. X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설명 다시 한번 할게요. 됐고. 자, 그다음 이제 4번. 자,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가수류 포함 등 식물주로 재배한 토지와 중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자, 보세요. 이제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요 말은 전이 맞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로 속에 가수류 포함 제외. 그렇지, 제외 그래야지.
가수리를 키우면 뭐예요? 그럼 가수원이니까 재배지. 또 하나 중림지 그러면 안 되고 여기 오가야 돼. 식용 목적의 죽순재배지 그래야지. 죽순재배지. 우리 이렇게 외웠어요. 죽순전 그랬죠? 죽순이 와야 돼. 죽순재배지. 이렇게. 그러면 또 하나 중림지 그러면 뭐예요? 요건 임야가 돼야지. 임야. 자, 우리 하나 또 외웠죠? 자, 산속에 또 암자가 있죠. 수죽암자. 모습이 보기 좋아 나빠. 모습황 이렇게 했죠. 이제 수죽암자 모습황 이렇게 안 되고 이제 4번도 X. 그다음 5번.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사적지도 잘 외우셔야 돼. 이것도 시험 낼 수 있어요. 유적지 이렇게. 그리고 OX, XX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요거는 요거예요. 문화재가 학교나 공원 등에 있을 때는 토지 별도로 구획한다란다. 구획하지 마라 이렇게 놨지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하세요. 이제 오늘 수업 끝나면 반드시 지목을 읽어보셔야 돼 다. 읽어보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자꾸 잘라야 돼요. 지목 파트는 문장이 2개죠. 이런 교회는 무엇으로 한다. 딱 끝나고 밑에 다만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자르세요. 원칙은 뭐고 예는 뭔지 예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거. 자 유지와 국어 이렇게 비교해야죠. 또 이제 보세요. 유지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저수지 같은 경우죠. 자 유지는 꼭 단어가 문장이 둘 중 하나가 와야 돼. 첫 번째 물이 고이거나 이렇게 이제 또 하나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자 배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고여 있죠. 그럼 유지야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물이 고이거나 또 하나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둘 중에 하나. 그럼 국어는 우리 농촌 가면은 전답 사이에 간계수로이 있죠. 간계수로거든요. 국어는 꼭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뭐 용수 또는 배수라는 말. 또 하나가 이제 소규모 수로부지 이렇게 이제 외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죠. 앞으로 그 2개는 꼭 외우셔야 돼. 유지와 국어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시험은 또 나올 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다시 유지는 첫 번째 물이 고이거나 또 하나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그 그림을 딱 그리셔야 돼 머릿속에. 국어는 이제 첫 번째 용수 또는 배수라는 말. 또 하나 이제 소규모 수로부지 이렇게 이제 되고. 그래서 지목 파트도 올해 또 2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문제. 올해 시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올해 시험은 지목 표기 방법이 있죠. 차문자주의. 그 시험 내는 거 1개랑 예외 조항 물어보는 1개랑 2개 나올 차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목도 주의하시고. 자, 7번. 자, 7번 이제 문제를 잘 보셔야 돼. 문제. 자, 문제. 이제. 법령상 토지 소유자 등이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시향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이제 여기서 뭔가 하면 우리 이제 측량 의뢰는 누구한테 해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해야죠. 문제가 뭔가 하면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2가지가 있죠. 그거 골라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 1번은 해면성 말소죠. 지적 측량해요 안 해요? 해야지. 요거는 누가 의뢰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하고. 2번은 이제 등록전화 안 나왔죠? 자, 지적 측량해요 안 해요? 해야죠. 누가? 지적 측량 수행자. 원칙이니까 되고 이제. 3번은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지적 측량해요 안 해요? 해야지. 그럼 이제 다 한번 만들어 봐요.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등록사항 정정 측량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것도 수행자. 그럼 4번. 자, 도시개발 사업하네요. 무슨 측량해야죠? 지적 확정 측량. 이것도 원래 수행자 하는 거고. 5번에서 이제 지적 제조사. 자, 보세요. 지적 제조사. 이것도 측량을 해야죠. 그러면 지적 제조사 측량은 원칙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 이제 또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원칙. 지적 측량 의뢰는 누구에게?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2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검사 측량. 또 하나 이제 지적 제조사 측량. 이 두 개는 누가 한다? 원래 이제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건 이제 책에 줄하면 또 긋고 가야지 또. 올해 또 나올 사항이에요. 매년 뜨는 기본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브노트는 자 48페이지 48. 그 가운데 까만 글씨 있죠? 검사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은 제외. 왜 제외한다? 요건 이제 지적 소관청이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 문장 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최근에 30회 이후로 뭐 시험에 매년 나오고 있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7번 답은 5번 됐고. 그다음 8번. 자, 8번은 자, 법령상 지적적 측량을 실시한 적에 각 필지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 자, 요거네요. 확정 측량을 준용한다. 자, 준용 나오면 떠올라야지. 네 가지. 뭐? 도지행축. 시험 나온 거예요. 이제 1번. 1번에는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다? 지번 변경 와 있고. 2번에서는 행정구역 개편 와 있고. 3번에서는 축척 변경 와 있고. 4번은 뭐가 있고? 등록사항 정정. 그러면 중요한 경우가 아니지. 되고. 또 미음번. 자, 바다로 돼 이제 말소했다가 다시 토지가 됐어요. 회복등록 해야죠. 회복등록한테도 측량 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토지가 바다가 됐다가 다시 토지로 변했다. 우리는 요거를 이제 뭐로 취급해요? 요걸 그걸로 봐요. 신규 등록으로. 그럼 이제 준용할 이유는 없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3개 되고. 답은 몇 번? 3번이고. 근데 이제 하나 10번 잠깐 보세요.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답은 3번이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리을번이 조금 문제예요. 리을번. 설명 좀 더 할게요. 리을번에서 이제 등록사항을 정정하네요. 등록사항 정정은 이렇게 했죠. 지적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후발적. 지적공부 정리가 있고 정정이 있잖아. 정리는 후발적 그랬고 정정은 원시적 그랬죠. 이 그 얘기예요. 뭔가 하면 자, 등록사항을 정정한다 이 말은 원래 100번지인데 모르고 101번지로 잘못 적었다고. 자, 원래 100번지인데 101번지 잘못 적었다. 어떻게 해야 되고? 100번지 적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 아예 관련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제 등록사항 정정. 저거는 처음 잘못 적었으니까 제대로 적어주면 끝 그 얘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문제 괜찮은 문제예요. 아셔야 돼. 느낌이 올해 요거 나올 것 같아. 왠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지번 파트가 지금 시험에 안 나왔어요. 29회 시험 나오고 그걸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금 한 4년을 쉬었거든요. 이제 올해 새롭게 내면은 요거 낼 것 같아. 확정신양을 준용하는 거 4개. 외우셔야 돼. 4가지 뭐 있다? 도지행축 이렇게 이제 되고. 그래서 일단 요 문제도 이제 기본 문제 스타일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9번도 또 이제 쉬어가는 문제죠. 문제는 또 더럽게 길어요. 문제는 더럽게 긴데 실제 문제가 뭐예요? 그래. 앞에 세 줄은 그냥 겁주는 지문이에요. 여기죠 이제. 문제는 뭐다?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뭐? 신규 등록. 맨날 이렇게 나왔지 뭐.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동 발사하면 촉탁한다.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이게 그 문제죠. 이제. 그래서 이제 됐고 또 하나 이제 확인 한번 하고 와야죠. 또 보세요. 자, 다시 우리나라는 한 개 토지에 이제 장부가 등기부도 있고 지적공부도 있다. 그 문제. 권리관계는 뭐가 기준이고? 등기부가.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가. 그럼 이제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면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등기 먼저 했고 등기소가 지적소관청에다가
대장 소유자 urlo바꿔라 알려줘야죠. 요게 명칭이 뭐다? 그치, 요게 이제 소유권, 이제 변경사실의 통치. 요 제목 아셔야 돼. 변경사실의 통치. 자, 통지가 오면 원칙 소유자 이제 ur로 바꿔주겠죠. 원칙은. 자, 두 번째는 토지 표시 바뀌었어요. 그때는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대장을 바꿨다. 그럼 이제 등기소가 표시 바뀐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알려줘야지. 이게 뭐다? 촉탁. 이렇게 해줘, 이제. 토지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뭐는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그래서 이 둘과의 관계 아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이 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이제. 됐고. 그래서 9번은 이제 쉬어가는 문제였어요. (9번은) 다 맞았죠? 또 웃음으로 때우는데 내가 확인해 볼 거야, 나가서. 자, 이제 10번. 10번 보시면 이제 제목. 자, 문제 줄 그세요. 여기 경계점 좌표놓고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포인트 요거네요. 경계점 좌표놓고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요. 이제 틀린 것은 돼 있고. 1번. 자,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그렇죠? 제명 뒤에 수치가 아니고 좌표. 옛날에 수치를 적었었는데 지금 아니고. 옛날엔 요걸 크게 불렀어요. 수치 등록부라고 불렀어요. 수치 등록부. 여기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답은 1번 끝. 그럼 2번. 지적도에는 도화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가여 측량할 수 없으라고 적어야 한다. 하나 또 이제 무슨 여기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가여 측량할 수 없음. 왜 적었어요? 그렇지. 여기는 이제 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죠. 면적 계산을 좌표로 해야 돼요? 부정확한 도면으로 해야 돼? 좌표로 해라 그 말이죠. 오케이, 이제. 이렇게 적어놨지, 이제. 측량할 수 없고. 3번.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 단위로 결정해야 한다. 여기 이제 경계점 좌표 시행적이니까. 면적 결정 언제나 0.1까지 그 말이고. 4번. 면적 측정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한다. 명칭하게 하시고. 좌표 면적 계산법. 네, 이제 나와야 되고. 자, 5번. 경계점 좌표를 갖춰두는 토지는 확정 측량 또는 축적 평형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점을 좌표로 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되고 이제 여기 하나 요거 외우세요. 경계점 좌표구 의무적 작성적은 어디? 우리 외웠는데? 경계점 좌표구 의무적 작성적은 확축 이렇게 이제 확정 측량, 축척 변경, 그래서 확축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의무적 작성적입니다. 자, 표정이 또 나는 처음 들어본다. 표정이 기분 나빠졌어 이제. 확인도 한번 해야지. 자, 우리 서브노트는 거기 이제. 자, 24페이지. 24. 그 정 가운데 2번에 2번. 의무적 작성지역 돼 있죠? 거기서 이제 2번 점은 확정 측량 또는 축적평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동안적 토지로 한다. 앞으로 이렇게 외우세요. 경계점 좌표구 의무적 작성적은 확축 이렇게 하면 돼. 이 문장도 괜찮은 문제예요. 아셔야 돼. 확축 이렇게 하면 되고. 자, 10번도 뭐 이상 없는 문제고 기본 문제 스타일이고. 11번. 11번에서 이제 문제 제목 주려고 해야죠. 11번은 문제 제목이 뭐예요? 그렇지. 지적 공부의 복구. 뽑아내야 돼, 제목. 지적 공부의 복구. 자, 또 이제 틀린 것 돼 있고. 자, 1번.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의 전부터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를 복구해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하죠, 이제. 복구는 누가 한다? 소관청이고. 이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이건 어때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 복구는 누가 해? 시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에서. 그거 한번 낼 것 같아. 시험 또 내게 되면 이제. 그래서 우리 책 어딘가 하면 자, 보고 갈게요. 그 3장 그 바로 뒤에 자, 28페이지. 28페이지. 그 의죠? 읽으시면 되고요. 그 의에서 이제 가로 속에 줄 그셔야 돼. 가로 속에. 자, 전산 처리된 지역 공부 나왔죠? 요게 이제 불가시적 지역 공부죠. 요거는 이제 복구를 누가 한다?
시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에서. 자,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가 좀 보게 되시고, 우리가 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보관해요? 소관청에서. 그러니까 복구 누가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복구하는 거고.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보관한다? 시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이 보관하죠. 그 복구 누가 한다? 시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이 복구해라 그 말이지. 그래서 그 가로 속이 한 번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억하셔야 돼. 그 의 가로 속에 줄 넣고. 자, 2번. 자,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복구해야 한다. 자,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는 뭐가 있다? 등기부나 판결서 되겠죠. 이렇게 되고. 3번. 토지 이동 정리 결서는 지적 공부 복구에 관한 자료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다 그 말이지 이제. 소관청에서 만든 서류니까 되고. 4번. 자, 복구 자료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복구자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 또 하나 보세요.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 이 말은 증감이 커요, 작아요? 크죠. 그때는 복구 측량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그 중요한 경우는 복구 측량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자료가 없을 때, 그럼 범위를 초과할 때, 이때 이제 복구 시작합니다. 그럼 만약 이건 어때요? 도면을 쭉 모았죠. 딱 모아보니까 도면이 정확히 딱 만들어지면 굳이 복구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복구 측량을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되고. 5번. 지적 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공부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적 공부 복구는 누구 권한이에요? 지적 소관청 권한이에요. 별도로 신청받을 필요는 없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복구했죠? 자, 복구한 후에 복구 결과를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알려줘야죠? 그게 그거예요. 지적 정리의 통지. 소관청이 복구했으니까 소유자에게 알려줘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통지가 난 문제가 그 밑에 있어요. 12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11번 꼭 아셔야 돼. 복구 파트. 뭐 자주 이제 나온 문제 스타일이고. 자, 12번 볼게요. 자, 법령상 지적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시 통지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여기 이제 보세요. 지적 정리의 통치. 자, 우리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적 정리 파트를 제목을 4개로 잘랐어요. 4개. 첫 번째가 지적 공부의 정리. 두 번째가 등록사항 정정. 세 번째가 등기 촉탁. 네 번째가 지적 정리의 통치.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 통지는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누구에게 통지한다?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했죠. 그럼 소유자가 정리 내용을 알 때 모를 때 해주는 거예요. 모를 때. 그럼 이제 볼게요. 1번. 1번에서 이제 뭐 했죠? 1번은 뭐예요? 이게 제목이 뭐예요? 도시화 사업에서 이제 보세요. 축척을 변경해서 등록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시행적 있는 토지로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를 축척을 소관청이 변경을 시켰어요. 축척을 바뀌면은 토지 표시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럼 소유자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알려줘야지. 그럼 해당하는 거지. 원래 답은 1번이었어요. 발표하기를 처음에는. 근데 당연히 알려줘야 돼. 이렇게 이제 됐고. 2번에 보세요. 2번에서 이제 뭐가 있어요?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했으니까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알려주는 거지. 3번은 뭐가 있어요? 채권자 대위에서 등록했죠? 그럼 소유자가 알아 몰라?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 4번에서 4번도 이제 그렇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표시 결정을 했네. 직권이니까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알려줘야죠. 또 5번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에서 지번을 새로 부여했죠. 소유자가 바뀐 지번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려줘. 그럼 답은? 답 없음이야. 답 없음이야. 답 없음. 모두 정답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28회 때 문제를 잘못 냈어요. 그래서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28회 요 시험 볼 때요.
서울의 그 노원구청 지적 과장님이 저희 수강생이었어요. 지적 팀장이에요. 수업 시간에 수업만 하면 손을 들어요. 엉 선생, 이제 명태 대상자예요. 그게 아닌데 이래요. 내리세요. 법대로 하세요. 이분은 신문만 받은 분이니까 수업 좀 하려면 그거 아닌데 법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랑 1년 내내 싸웠어요. 근데 이 문제가 그때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 틀린 거라고, 답 정답 없다고 그 양반이 전화 걸어서 시험 본 날 전화 걸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답이 없어, 이거 문제. 잘못된 문제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 이제 아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처음에 바로 그냥 연락이 왔어요. 답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해설 강의할 때 이 문제 답 없습니다. 그리고 답을 이제 수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어요. 네가 뭔데 답이 없다고 발표를, 시험 본 날 해설 강의할 때 답 없다고 미리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혼자. 그랬더니 이제 그 막 학원 그 사이트에 막 다 책임질래? 네가 책임지는 거다. 그래서 이건 답 없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제 의도는 뭔가 하면요, 여기서 제외된 토지죠. 이건 제외된 토지이기 때문에 뭐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놓은 걸 자꾸 달더라고요.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당연히, 자 보세요, 소관청에서 지금 표시 변경이 있으니까 당연히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고. 그래서 이거 이제 사유 한번 보시면 되고, 대신 올해 시험에 이거 나올 거예요. 이제 이거 나오는데 이걸 똑같이 내지 않고 그거 낼 거예요. 올해는 통지 시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통지 시기인데, 첫 번째가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는 며칠 내 통지한다? 15일. 15일인데 언제부터 15일? 그렇지. 등결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렇게 했고, 두 번째가 이제 변경이 필요 없을 때, 이때는 며칠 내 통지한다? 7일. 언제부터? 7일.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확인하고 갈게요. 자, 우리 이제 요약집은 자 45페이지 보시고, 그래서 이제 양가로 3번이죠. 자, 별표 다 쳐놨죠? 그거 꼭 아셔야 돼. 다시 첫 번째 45페이지, 변경이 필요할 때는 며칠 내야 한다? 15일인데 언제부터 15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요 시험에 낼 거예요. 등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그러면 OX, XX. 뭔가 보세요. 토지 표시의 변화가 있죠. 그럼 소관청에서 이제 통지를 촉탁을 다 했겠죠. 그럼 이제 등기소가 변경 등기하고 나면 다시 알려줘요. 등기소에 지역 소관청에다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 요게 뭐다? 요게 등기 완료 통지지. 그래서 이제 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병이 필요 없을 때 며칠 내야 한다? 7일. 언제부터? 7일.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이렇게 이제 되고. 그래서 올해 시험은 이제 여기 통지 시기가 이제 한번 나올 수 있는 차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등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